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벌초에 나선 성묘객들이 말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9월에는 말벌의 공격성이 가장 커지는 시기라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야산에서 53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혼자 벌초를 하던 A씨가 말벌에 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가니까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끌어오니까 이거 딱 쪼고 앉아 있더라고. 주말 동안 경북 안동과 군위, 강원도 철원 등에서 벌초하던 성묘객 3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벌쏘임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올해는 폭염 탓에 벌의 생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벌집 출현도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4만 3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7천여 건보다 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9월 이맘때쯤에는 말벌들의 공격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쏘임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1년 중 9월에 가장 많은 35%가 집중돼 있습니다. 검정색 옷을 피하고 또 꽃과 같은 화려한 옷을 피하고 특히 또 꽃냄새 나는 화려한 향수나 화장품을 피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말벌을 발견하면 자세를 낮춰 신속하게 피하고 팔이나 신문 등을 휘젓는 행동은 말벌을 더욱 자극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은 조선 불황과 양식 물고기 폐사, 콜레라 발생 등 3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재난 수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민생 경제 파탄에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등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레라 환자 3명이 발생한 거제입니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은 횟집이 대부분입니다. 거제 지역 횟집 450여 곳 가운데 대부분은 추석 연휴까지 휴업하기로 해 손실만 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참다 못한 횟집 주인들이 시장실을 찾아 하소연합니다. 진리병관리본부에서 너가 물 수거해간 거를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왔다. 경남의 바다 양식장도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 600만 마리가 폐사해 70억 원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도 무너졌습니다. 벌써 6천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삼재가 겹친 거제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남교육관까지 앞다투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사 당사자가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적으로 제각하면 협력적인 구조조정을 해가는 것이.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직접 이곳을 방문해 지역민의 애로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낙동강 녹조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사드 배치 등에 적극 대응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조선 살리기 종합대책이 추진 중이고 양식장 피해 복구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잇따른 악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재해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에 거창군 의원 명의로 음란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15분쯤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인터넷 뉴스 SNS 단체 채팅방에 A 의원 명의로 음란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 A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수협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40억 원대 부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한 사업자는 원금과 이자도 내지 않고 있어 손실을 보게 생겼는데 수협 측은 대출 담당자와 실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도심의 한 상가 예정터입니다. 지난해 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상가를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지만
잡초만 무성한 채 반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이 1,70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 지난해 11월. 해당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모두 50억 원으로 감정해 42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땅의 실거래 가격은 36억 원. 거래 가격보다 많은 돈이 대출된 겁니다. 취재진이 한 민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담보 감정액은 32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대출은 통상 감정 금액의 80%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70% 내지 80% 대출을 해준다. 그렇다면 70%로 봤을 때 24억 5천이 대출 적정 금액이나 42억을 대출해갔다는 걸 2배 이상 부풀려 가져간 걸로. 이런 데다 거제 수협은 5억 원 이상 담보 대출할 경우 외부 전문 감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자체 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들도 실패도 실수했고 이 자체 감정을 해도 되는 줄로 알았지. 그럼 몰랐는 거라. 근데 규정을 잘 모르니까. 상가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거제 수협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출 이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특별감사에 착수한 수협중앙회는 거제 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독특하고 고풍스런 클래식 자동차를 부정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환경 인증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한데 법에 빈틈을 악용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풍스런 외제차가 창고 한가득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 출시된 클래식 차들을 1990년대 이후에 본떠 만든 이른바 리메이크 클래식 차들입니다. 문제는 이 차들이 죄다 배기가스, 소음 등 국내 환경 인증을 하나도 받지 않고 부정 수입됐다는 겁니다. 39살 이모 씨 등 수입업자 8명은 이 차들이 만든 지 20, 30년이나 돼 국내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법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일본에서 클래식 차를 500만 원 이하로 사들인 뒤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직접 일본에서 타다 국내로 들여온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겁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주거를 결정하여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 인증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40여 명의 명의를 빌려 모두 150대를 부정 수입했습니다. 일당이 국내로 들여오려던 클래식 차입니다. 이 독특한 외관과 희소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찾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당은 차를 수입 가격보다 최고 4배나 비싸게 팔거나 연예인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에 대여해 수익을 챙겼습니다. 부산 세관은 이 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본 유학생 등도 부정 수입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지만 날씨는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30도, 김해는 3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 막바지 더위는 주말을 기해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함양과 합천의 경우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 의령은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선선하게 시작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밀양 31도, 창원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진주 22도, 함양은 19도로 시작해 한낮엔 남해 31도, 합천 32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오는 12월까지 10개 읍면 어르신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아라가야 문해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19일부터 15일간 북천면 직전마을 근처에 40만 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하고 제10회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이동면과 향촌 등 6개 지역이 선정돼 사업비 13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양파라면에 이어 합천쌀과 양파를 100% 사용한 떡볶이를 개발해 시범 생산한 10만 개를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가 오늘부터 오후 1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경남은행과 센트랄, 동안산업, 넥센타이어 등 234개 기업이 참여해 조선업종 퇴직 근로자와 전직 예정자의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조선업 전담 상담관과 창업자들을 위한 소통 공간, 창업관이 운영됩니다. 경남 중부권 채용 박람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양산시, 함안군 등 9개 시군이 경기 불황과 조선업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남에서 경찰이 부과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경남에는 교통 과태료가 447만 건이 부과돼 1인당 건수 1.33건으로 전남 1.44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남에서 모두 2,263억 원, 1인당 6만 7천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차량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남교육청이 학교의 학생 운전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학교 측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3일 함양 강변도로에서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7살 이모근 등 2명이 숨졌고 같은 날 대구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고교생 5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